짠. 클래식의 헨리라고 합니다. 업계 구루라고 불리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주제는 NFT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AI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다오 원아이저이자 이제 NFT 스튜디오인 이온 스튜디오를 창업한 루시아라고 합니다. 저는 NFT 뱅크의 테크 리더를 맡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넌스 클래식의 코파운더 홍유미라고 합니다. 이제 민현님의 차례입니다. AI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터미네이터도 봤고 아이로봇도 봤고. 근데 제가 매일 구글 홈한테 이제 알람을 설정해 놓고 자고 아침에 이제 옷 입기 전에 구글 홈한테 날씨를 물어봅니다. AI를 쓰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AI는 좀 생소해요. 그래서 또 자타공인 전문가이신 김민현 대표님께 오늘 여쭤보고 또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어디까지가 AI인가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인텔리전스는 사실상 데피니션이 좀 복잡한 텀입니다. 이과 텀은 아니라고 무비에서 나오는 지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있죠. 바이올로지컬한 데피니션도 있고 머신러닝에서의 데피니션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뭐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맥락은 알 수 있어도 Artificial Intelligence 자체는 키워드가 일단 사이파이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나온 딥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도메인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제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sequence of instruction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A가 발생하면 B를 하고 아니면 C를 하고 이걸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중첩해 놓으면은 꽤나 똑똑한 로봇이 생길 수 있겠죠. 그거는 알고리즘입니다. 로봇 기능, 메토시에서 이렇게 요거를 인텔리전스라고 부르거나 머신러닝이라고는 부르지 않는 이유는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해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정해져서 나왔기 때문이죠. 머신러닝 분야나 딥러닝 분야로 넘어가면은 이 아웃풋을 일로 다 끌어서 한꺼번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동시에 머신러닝에 넣든 딥러닝에 넣으면은 이쪽에 나오는 게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해진 답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면은 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 줄 모르겠으니까 나는 이 현상만을 보여줄 테니 운전하는 AI를 만들어줘 하면은 운전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보시면 운전이라는 거는 영원히 짤 수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내일의 운전과 오늘의 운전이 다르거든요. 10년 후면 또 달라져 있을 거고 자동차도 달라져 있을 거고 트래픽 사인도 달라져 있을 거고 하다못해 사람이 걷는 패턴도 달라져 있을 거잖아요. 성격도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운전이라는 거는 데이터로만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도로에 나가는 순간에 삭습을 하면서 가야 되는 행위죠. 그래서 요거는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풀기 좋은 문제이고 요거를 우리가 AI라고 부르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그래서 알고리즘과 AI는 요런 좀 결정적인 이론적인 차이가. 그러면 사람이 순서대로 그려서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인풋과 아웃풋을 집어넣고 순서대로 그려줘 라고 하는 그 작업이 이제 AI한테 시킬 수 있는 그렇게 보면 작업입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과 연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대표님의 기고문에서 B2I라는 개념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B2B도 아니고 B2C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 네, 그리고 거기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큰 역할을 한다. 가치 산정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로맨틱한 이제 기고문을 쓴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써버렸잖아요. B2I. 그러니까 이건 테크니컬 텀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재미로 만든 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텔리전스의 그 개념을 좀 넓혀보면은 B2C에서 커스터머는 인텔리전스 맞잖아요. 고객은 지능이잖아요. 그렇죠? B2B에서 비즈니스도 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능에게 가치를 팔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능은
여기서 하시는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객체거든요. 수많은 트랜잭션들이 이미 가치 교환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B2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 프로그램 투 프로그램의 밸류 교환이 있고, 그럼 내가 맨 위에서 보는 거는 휴먼이 있지만은 이 아래 빙산의 일각처럼 이거는 내가 한번 콕 했을 뿐인데 이만큼이 확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들의 연결만 해서 가치의 교환이 일어나는 게 웹3의 정의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더 나가면 이 프로그램은 그럼 뭐라고 부를 거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인텔리전스 같다는 거죠.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데이터에 대해서 대응하잖아요. 여기 있는 언노운 인터랙션들이 데이터가 되게 쏟아들여져 나오고 이런 밸류에이션 하는 기업도 있고, 뭐 루나처럼 이렇게 트레이더들이 공격도 하고 막 하면서 이 조금이라도 밸류를 더 캡처하기 위한 싸움이 프로그램 대 프로그램으로 벌어지는 이 공간은 비즈니스 투 인텔리전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본 거죠. 이렇게 나중에 AI 에이전트랑 협업을 하면서 토큰을 주고받는 그렇죠. 협업 관계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야? 나중에 가면 또 싸우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이렇게 뭉쳤다가 저렇게 뭉치기도 하고. 사기도 치고. 루나의 공격이 사람에 의한 게 아니라 만일에 AI의 공격이었다면 하는 상상을 지금 잠깐 그럴 수 했는데 있죠. 이제 그런 거죠. 예, 더 이상 너네가 만든 건 필요가 없어. 타노스가 지구 반 날리는 것처럼 우리가 더 나은 걸 갖고 왔으니까 너네는 이제 망해라 라고 공격한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되게 무서운데요. 물론 상상입니다만 조금 이제 소름이 돋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게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아니면 뭐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처럼 다른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TFP들을 조정하는 인공지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처럼 뭐 GPT-3가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작가처럼 창작 활동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형태로 가장 먼저 발전해 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가장 먼저 랭귀지가 뚫렸죠. 왜냐하면 랭귀지는 파이나이트 셋이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랭귀지가 한 2만 단어, 2만 3만 단어 수준이면 진짜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변형이기 때문에, 물론 여전히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충분한 사이즈의 컴퓨테이션이 들어갔을 때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만으로 얘가 생각하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나보다 글을 잘 쓴다, 이렇게 반박을 한다고 이 정도 느낌까지 이제 온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전 쪽으로 뭐 달리나 이런 쪽에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비전 시스템이 우리는 굉장히 복잡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인간의 그 비전 시스템도 이 모든 방향을 처리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특정 피처들을 모아서 여기서 모델링을 하는 건데, 그것도 랭귀지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 라는 결론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쓴 글을 이미지로 트랜슬레이션을 했을 때 되게 창의적인 그림이 나온다, 이 정도의 이제 연관 관계까지 어떻게 보면 수학적 벡터 스페이스 안에 그런 영역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랭귀지가 뚫렸다는 건 소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비전이 뚫렸다는 건 영화로 그걸 좀 더 현실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처럼 거고. 얼굴도 변조할 수 있고. 그 NFT의 유틸리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AI와 접목됐을 때 저는 이때 진짜 유틸리티가 생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민현님이 AI와 NFT의 어떤 이 접목되는 부분의 어떤 의미가 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거를 가려면은 사실 좀 주제를 한 번 더 가야 되긴 합니다. NFT를 지금 우리 에셋의 관점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에셋이 밸류에이션이 되는 시점에서부터 NFT를 정의를 한 건데, 사실상 이것도 다 NFT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우리가 사고 팔려는 행위 안 한단 말이에요. 훨씬 많거든요. 당근마켓에 물건을 올라오면 대부분은 안 팔리고 아주 소수만이 우리의 인식 안에 들어와서 리퀴디티가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보는 NFT의 개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면은 세상에 돌처럼 많을 거다. 거래가 안 되는 것. 그럼 얘네가 영원히 거래가 안 되는 거다? 그건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 와인잔에 의미가 생기면 우리 아버지가 주셨다, 이런 걸로도 가보가 되기도 하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의미 부여를 하는 순간에 따라서.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NFT의 어떤 연결관계, 이거를 에셋의 관점에서 보는 거에서 힘을 받아서 다음에는 컨텐츠의 관점, 어떻게 하면 연결하면 이 안에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는 NFT와 FT들을 디파인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논의하면 거기서 이제 AI NFT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제가 와인잔, 테이블, 의자도 다 NFT지만은 가장 중요한 우리 6명도 NFT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당연히 AI라는 디지털 에셋이라고 불러도 되고 객체가 있을 건데,
그 객체도 분명히 시리얼 넘버가 있을 거고 걔는 AI NFT라고 부르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이런 재화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지능을 가진 객체는 전부 NFT화 될 수 있다. 그걸 이제 AI NFT라고 부른다. 이런